안녕 여러분. 오늘은 지구과학 1에서 저 뒷파트에 해당하는 우주에서 빅뱅 우주론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빅뱅 우주론 자체가 현존하는 최고의 우주론은 맞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지금 빅뱅 우주론으로는 우주의 지평선 문제나 우주의 평탄성 문제 그리고 자기 홀극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급팽창 이론을 도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현재는 오늘날 가장 신빙성 있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급팽창 이론이 전제된 빅뱅 우주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 하나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현재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를 좀 가늠을 해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일단 허블에 의해서 우주는 팽창한다는 것을 알았고, 허블의 법칙은 V는 HR이라고 하는 일반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 허블의 법칙의 공식을 이용해서 빛이 광속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 거리를 우주의 크기라고 놓고 이항을 시키면 H분의 광속으로 우주가 움직이는 거니까 C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138억 년짜리 구체로 우리가 그릴 수 있고요. 이 138억 년짜리 구체 안의 우주는 지금 모든 온도가 다 동일하게 측정이 된다라고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크기의 우주의 지평선 또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는데, 이 우주의 지평선 또는 사건의 지평선 안의 우주의 온도가 모두 균일하게 지금 현재 측정이 되고 있는데, 광속 팽창하는 우주, 빅뱅 우주론으로는 이 우주의 지평선 안에 있는 우주가 모두 다 균질한 온도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아까 허블 법칙으로 이제 구했고요. 그래서 그 우주의 크기에서 이제 그 가장 바깥 자리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우주의 지평선 또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해석을 할 때 이 A 지역하고 B 지역처럼 이 우주의 사건의 지평선의 양쪽 끝단에 있는 이 정보들이 지구에서 관측됐을 때 동일한 정보로 측정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펜지어스 윌슨에 의해서 이 우주 내에서 사건의 지평선 또는 우주의 지평선 안쪽에 있는 우주들의 모든 온도가 동일하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이 온도가 동일하게 측정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파장값이 동일하다는 얘기고, 이 파장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측정했을 때 이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다 동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우주의 정보가 동일하다는 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마치 지구의 어떤 관측자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자는 하나인데 이 우주 공간, 넓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답변자들의 답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두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려면 사전에 그 정보를 교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우주 공간에 갔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답을 낼 수 있는 건데, 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이 정보를 교환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보를 교환할 시간이 없이 그냥 광속 팽창으로 이렇게 우주가 커져서 지금 이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크기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 A나 B 쪽에서 오는 정보가 동일한 정보가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으로는 이 우주의 지평선 안에 있는 온도가 동일한 것을 설명할 수 없고요. 급팽창 이론에 의하면 이 급팽창 이론은 이 정보를 교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환이 다 된 상태에서 짜고 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팍 폭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폭발해서 여러 군데로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가 질문했을 때 어떤 공간에서 답변을 해도 모두 다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어찌되었든 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 다시 말하면은 이 우주의 지평선 안쪽 우주에 모든 온도가 동일한 거는 빅뱅 우주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급팽창 우주론에 의해서 이 정보를 교환할 시간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급팽창이 되면은 이 우주의 지평선 내에 모든 우주의 온도가 동일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아니라 급팽창 이론으로 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주의 평탄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경우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열린 우주인지 평탄 우주인지 닫힌 우주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밀도 변수라고 하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 밀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우주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 밀도가 1보다 작으면 되고요. 평탄 우주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 밀도가 1과 같으면 되고요. 닫힌 우주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 밀도가 1보다 크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거는 평평한 우주가 될 가상의 밀도라고 해서요. 요 임계 밀도는 그냥 가상의 값이라고 해서 숫자를 우리가 1로 놓게 되죠. 자, 그랬을 때 평탄한 우주가 되려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지금 측정한 이 가상의 밀도값과 우주의 밀도값이 똑같을 때 평탄한 우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측정한 우주값이 우주 밀도값이 임계 밀도값보다 작으면 이제 열린 우주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측정한 이제 그 우주 밀도값이 임계 밀도보다 크면 그땐 닫힌 우주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 우주는 요 평탄한 우주에 속하고요. 이 평탄한 우주가 되려면 우리가 측정한 우주값이 임계 밀도값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 의하면 빅뱅 이론에서 이 우주 밀도값이 임계 밀도값과 같을 확률은 거의 없고요. 급팽창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주가 갑자기 확 커져 버리게 되면 이 우주의 공간이 너무 커져서 인간이 이 우주의 공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탄하게 느끼게 되면 그때 우주 밀도값이 임계 밀도값과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우주의 평탄성 문제는 현재 우주의 밀도를 측정했을 때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중에 우리는 평탄 우주로 측정이 되고 지금 이 평탄 우주로 측정이 된다는 얘기는 우주 밀도 값이 우리가 가상의 밀도, 평탄할 때의 우주 밀도 값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주가 평탄하다는 얘기인데 이 평탄의 의미는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주 밀도하고 임계 밀도가 같아지게 되면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들이 잡아당기는 중력과 그 다음에 이제 우주가 팽창하려는 힘이 서로 같아지는 비기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팽창 속도가 0에 수렴을 합니다. 그럼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팽창 속도가 0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라는 얘기가 되고요. 어쨌든 이런 평탄한 우주는 서서히 그리고 영원히 계속 팽창한다는 그런 우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측정한 우주 밀도값이 임계 밀도값하고 같으려면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는 그 측정값이 나오지 않고 급팽창 이론에 의해서 갑자기 우주가 확 커지게 되면 공간이 너무 커져서 인간이 우주의 공유를 느끼지 못하고 평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우주 밀도값이 임계 밀도값하고 똑같이 숫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임계 밀도분의 우주 밀도를 밀도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이 밀도 변수는 오메가 값을 쓰고요. 임계 밀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평한 우주가 될 가상의 밀도이기 때문에 보통 1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 밀도는 다시 얘기하면 물질 밀도하고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밀도를 더한 값을 우주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뒤에 가셔가지고 프리드먼 이후에 암흑 에너지 발견된 후에 이 우주에 대한 공간을 해석하실 때는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내용도 한 번 더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기 홀극 또는 자기 단극의 문제인데, 지금 왼쪽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 일단 보통 자석은 N극과 X극을 그 자석에 모두 가지고 있는데, 원시 입자 또는 이론적 입자에서는 N극만 따로 또는 S극만 따로 존재하는 입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그냥 빅뱅 이론에 의해서 팽창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래의 우주 자체가 그 팽창 이론보다 크기가 큰 우주에서 빛의 속도로 팽창했기 때문에 이 자기 홀극에 해당하는 원시 입자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우주가 이 노란 선이 광속으로 팽창했을 때 처음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우주의 크기에서 광속으로 팽창했을 때 우주가 요만큼 지금 커졌기 때문에 만약에 원시 입자가 있었다면 현재 발견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급팽창 이론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보다 작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급팽창하는 순간이 있어서 지금 저 원시 입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의 지평선보다 더 바깥쪽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저 자기 홀극 또는 이론적인 입자인 원시 입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홀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급팽창 이론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선의 이론이 되고, 우주가 광속 팽창했다고 하면은 이 자기 홀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빅뱅 이론의 한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주의 지평성 문제, 그리고 우주의 평탄성 문제, 자기 홀극 문제에서 우주의 지평성 문제는 인과관계의 문제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평탄성 문제는 과연 있을 법한 우주인가, 그 우주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자기 홀극 문제는 원시 입자에 대한 입자 물리학의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문제점들이고, 이런 문제점들은 여기 점선에서 보이는 기존 모형에 해당하는 광속으로 팽창하는 빅뱅 우주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급팽창 모형이라고 해서 빅뱅 우주론의 최초의 우주보다도 더 작은 크기의 우주가 있었고, 그 우주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급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의 크기가 됐다라는 그런 모형으로 문제점들의 해소 방법이 됩니다.